안녕하십니까, 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비율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 그리고 단계별 토지 확보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업 단계별 토지 확보 비율, 그리고 각 단계별 법적 요건과 근거, 그리고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한 차이점, 그리고 매도 청구권 행사하고 소유자 불명 시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크게 살펴보면 4단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단계,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단계, 사업계획 승인 단계, 공사 착공 단계입니다. 이후 입주 절차들도 있지만 일단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공사까지에 있어서는 4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어서는 토지 사용 권은 50% 이상 확보 후에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사용권은 80%, 소유권도 15% 이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지 100%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확보라는 것은 반드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조합원 모집 시에는 50%, 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80%의 15% 소유권,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95% 소유권입니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어서는 토지 사용 권한을 기준으로 50% 이상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50% 이상 확보한 다음에 관할행정청에 신고를 하고 승인이 되면 공개 모집에 신청을 시작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 승인이라는 것은 신청을 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대지들이 중복이 되어서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와 겹치거나 아니면 다른 재개발조합 등과 사업구역이 겹쳐서 신청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용 권한은 어떤 것이냐 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토지 매매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서를 제출한다든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것인데 이후에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토지 사용 권한에는 해당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 사용 권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게 되고 조합 설립 인가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토지 사용 승낙서를 동시에 작성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토지 사용 권한이라고 하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어서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법률상 개정된 것은 아니고 이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어서 50%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충분하냐 아니면 너무 높으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서울시 측에서는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신청 정도인 3분의 2 정도로 상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조합원 보호라든지 사업 안정성을 3분의 2라고 하면 50%보다 높기 때문에 사업 안정성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조합 설립인가 기준인 80%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도 이미 충분히 높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0% 최소 기준을 유지하면서 지자체별 상향 가능성을 부여를 해서 지자체의 사항에 맞추어서 높고 낮춰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은 쉬운 반면에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애초에 진행 자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여야 될 수도 있지만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확보는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에 조합원 모집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50% 현행을 유지하면서도 지자체별 조합원 모집이라든지 토지 확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지자체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본격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이제 물밑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단계를 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토지 사용 권은 80% 이상을 해야 되고 토지 소유권도 15%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권은 80%나 토지 소유권 15%를 모두
모두 갖추어야지 인가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권 15%와 80%는 주택건설 대지 면적 기준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것은 소유권 확보를 통해서 사업 실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의지를 보기 위해서 이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했지만, 토지 소유권 15%를 확보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확보를 한 것이 과연 사업 가능성을 충분히 높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 하면,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은 50%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80% 사용 권한과 15%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투자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권 15%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최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15% 소유권을 확보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들도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토지 소유권 15%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지출만 느리게 되고 오히려 사업 속도를 늦추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를 본다 하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 권한이 아니라 반드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100%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지구 단위 계획 있을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 권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80% 사용 권한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용 권한이 아니라 소유권이 기준이고,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사업과 달리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10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토지 95%를 소유권을 통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나머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사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95%를 넘지만 100%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소유자와 매매 계약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고, 매매 계약을 결국 체결하지 못해서 매도 청구가 끝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합의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조합 측 입장에서는 1심 승소 판결문 가지고도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전이라도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합 측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해당 대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물은 철거를 하려고 하면 소유권이 반드시 넘어온 후에 본인 건물에 대해서만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 청구 승소만으로는 철거가 할 수 없고, 해당 대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지 부분이 전체 주택 건설 대지에 지하 터파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토지 작업이라든지 매도 청구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매도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95%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은 민간 토지에 대해서도 포함을 하는 것이고, 앞서 지역주택조합은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한정에서는 95%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청구 절차는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토지 사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고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합의라든지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확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3개월 사전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소유자가 소재불명, 즉 어디에 있는지, 과거에 등기는 되어 있었지만 살아있지 않는 사람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상속인이라든지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에 배포된 일간지에 두 곳에 2회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고하면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고는 마지막에 한 2차 공고입니다. 2차 공고를 하고 30일이 경과하고 나면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법인에 2인 이상 두 곳의 감정평가액을 받아서 그 산술 평균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에서는 매도 청구 대상의 공탁만으로는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 법원의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한 이후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공사를 착공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공탁과 법원 승소 판결과 관련해서 공탁을 한 이후에 법원에 소송 제기를 하는 경우를 기본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공탁과 그 이전의 공고 절차에서 이미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토지 확보 비율을 보면,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어서는 토지 사용 권한을 50% 이상 있어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사용 권한 80%, 조합 소유권을 토지 소유권 15%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권 95%, 공사 착공 단계에 있어서는 소유권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100% 또는 매도 청구 소송으로 승소한 판결이나 매매 계약서 등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비율과 그에 따른 법적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성의 이강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